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원래 제가 밤 12시의 책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빨리 찍을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가끔 올리는 비정기 영상으로 찍을 생각이었는데 지난번에 올린 영상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요. 지금 댓글이 거의 한 500개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공감의 경험을 써주시기도 했고 또 자기 나름의 해결 방법을 써주시기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많은 논의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그 영상이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모르고 제가 약간 퉁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급하게 여러분께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어떤 개념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책 추천을 위해서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지금 일하고 들어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일단 카메라를 좀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 혐오가 어떠한 사유를 촉발시키는 감정인지,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어디서 생기는 거고 이게 어떤 질문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렸던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히 쪼개가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저의 개념의 지도를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 앞으로의 책을 추천해드리는 걸 읽으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와 이런 고민이 왜 발생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가 시작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그거는 넘어갑시다. 일단 어려운 철학자 이름이나 이런 거 일단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하게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존재들이 또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무생물은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거고, 생물들 중에 뭐 식물, 동물, 포자 여러 종류의 생물들 중에 과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사유를 하는 그런 종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뭐 앞으로 밝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동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살진 않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에 관한 막 물음으로 진입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인간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과정으로 나의 존재를 문제 삼는 그 상태로 진입을 하느냐, 그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 나의 존재는 어떤 가치를 지니지, 내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나의 삶은 유한한데 뭐 무한한 뭔가가 있을까 등등을 묻는 이러한 각종 이제 나의 삶에 대한 물음이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들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계기 중에 하나가 삶의 허물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예감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에 간다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병을 경험한다든지,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한다든지,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그 허무의 바탕에는 내가 유한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거고, 나에게 아주 명확한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한 나의 존재 물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확 개시되는 순간이 이제 사람에게는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러한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부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그러한 질문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그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꼭 자기 혐오가 든다고 해서 그런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난번에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본인은 자기 혐오가 들 때가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 계기는 그러한 철학적 질문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고, 그게 저에게 아주 익숙하고 잘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철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럴 때는 철학에 관련된 혹은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뭔가에 대한 혹은 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을 법한 책을 읽으면서 답을 구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펴보거나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아주 근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참 전에 태어났으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나의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시대적인 한계의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하나 있어요. 자, 자기 혐오를 느끼는 게 그것이 어떤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게 되는 철학적 계기가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책으로 연결될 수 있죠. 자, 이게 하나의 루트예요.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병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 감정이 어떤 나의 우울증의 소산이고 혹은 뭐 조울증의 소산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일상이 어렵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자기 혐오의 근원을 쫓아가 봤을 때 그것이 어떤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철학적 물음도 아니고 병리적인 어떤 우울증의 문제인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자기 혐오의 근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인 부분이야. 사회의 어떤 문제가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 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운동에 조금이나마 참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복합적이고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시작되는 감정도 아니고, 이 자기 혐오를 느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향할 수 있는 질문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그냥 이 첫 번째 루트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이 혼합되어서 사용이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안이 누군가는 뭐 너희들이 자의식 과잉이라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명상을 해서 자아를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각각의 루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결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사용이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립된 이론인 건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기 혐오라는 감정의 원인과 그것이 향하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에 연관된 자기 혐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자기 혐오라기보다 어떤 허물을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죽음과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된 어떤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철학이나 종교 방향으로 이 자기 혐오라는 감정이 뻗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기 혐오가 철학적 질문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어떤 성과 부족이라든지 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드는 자기 혐오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다니거나 심리치료를 다닐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경미하다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글을 쓰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이 자기 혐오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층위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구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억압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혐오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욕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개인적인, 사회적인 이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난번의 영상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책이고, 그것이 제가 가장 자주 이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책을 다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이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무자르듯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혐오를 느끼다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울증이 있어.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어느 순간 되게 강한 자기 혐오와 어떤 삶의 의욕을 잃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또 근본적인 존재 물음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자기 혐오라는 건 대단히 복합적인 감정이고, 여러 가지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혼란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걸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천해 드릴 책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루트에 대한 책을 추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천드릴 책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섞여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첫 번째도 다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철학적인 방향의 책이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회적인 방향의 책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요구하는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을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영상을 부랴부랴 찍게 되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케이스로는 저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철학 전공했죠. 심리학 전공했죠. 심리상담 받아봤습니다. 병원 다녀봤습니다. 운동 개 열심히 하죠. 글쓰기 10년 넘게 했습니다. 명상 엄청 많이 했고요. 뭐 사회적인 참여, 뭐 제가 몸으로 뛰진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뭐 정기 기부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께 책을 추천해드리거나 이런저런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 시리즈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추천드렸던 책들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울할 땐 뇌과학 요거 책 추천드린 적 있죠. 한 몇 년 됐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선 병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임의로 100% 그렇지 않지만 임의로 우울증의 임상적인 문제, 병리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층위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편의를 위해서.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개인적인 층위에 해당하는 책이 될 것이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 책 너무 좋았어요.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 경우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있죠.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이 여성 우울증에 포괄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었어서, 우울증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병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울증과 나의 자기 혐오를 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 아주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왜 살아야 하는가에 이어서 읽고 있는 밤 12시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뭐 다음에 리뷰를 할지 안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읽고 있는 책이기는 한데, 일단은 무슨 책이냐면 이 신의 죽음과 삶의 의미라는 책인데, 이건 완전 철학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께 추천 및 소개 및 리뷰를 할지 말지는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밤 12시의 책 영상을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읽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기대해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겨울서점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최대한 어떻게 잘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께도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눴던 이 분류법 그리고 저의 어떤 대응법 같은 것들이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어봤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난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뭐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에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조금 더 부연을 하든지 뭐 댓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무슨 완전한 뭐 이론도 아니고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얼기설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급하게 찍어본 밤 12시의 책 개념 해명 영상, 약간 무슨 인간 같다, 그렇죠? 근데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진짜로 시리즈 책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하시고요. 무사하시고요. 잘 살아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아우, 퇴근해야지. 진짜 퇴근해야지. 집에 있지만 이제 퇴근해야지. 고맙습니다.